안녕하세요. 버터텅 독일어. 오늘은 이과 인사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심화해서 인사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이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렉지온 2입니다. 렉지온은 영어의 레슨이고요. 이 숫자 2를 2라고 합니다. 렉지온 2.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렉지온 2.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 것. 네, 그리스 것입니다. 그리스 것. 그리스는 인사하다, 인사하다, 그리스센이라는 인사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것은 신입니다. 영어의 God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모인, 모인. 네, 모인, 모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처음 인사말로 배울 때 할로 혹은 구튼 모겐, 구튼 탁, 구튼 아벤트 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론 이제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센 인사하다라는 동사고요. 거기로부터 온 동사입니다. 온 말입니다. 것 신입니다. 남성이에요. 대것. 네. 그리고 이 그리스 것은 남부 독일어에서 보통 하는 인사말입니다. 중부에서는 배웠다시피 할로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북부에서는 모인 모인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어는 할로라 이렇게 써 있는데 꼭 할로가 표준어라기보다는 할로는 어디에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꼭 표준어라고는 말할 수 좀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아무튼 뭐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일 뿐입니다. 꼭 표준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말했다시피 여기 이제 독일 지도고요. 독일 국기를 그 위에 입혀서 그린 것인데요. 대체로 요 검은색 부분이 북부 독일이라면 모인 모인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모인 이렇게 말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중부 독일 여기서 이제 할로 혹은 구튼 탁, 구튼 모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부 지방으로 가면 그리스 것라고 합니다. 여기에 뮌헨 있고요. 여기 슈투트가르트 있는데 이쪽 지방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카톨릭 문화의 전통이 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여기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어로 말하면 웨스터라이히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독일어를 쓰죠. 예, 거기서도 인사말은 마찬가지로 할로나 구튼타학이 아니라 그리스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작별 인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것을 한번 다시 보면 네, 차오, 치아오 이게 원래의 말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독일어적으로 바꾼 것이 이것입니다. 네. 보통 차오차오 하는 건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차오 혹은 차오차오. Auf Wiedersehen 이거는 전통적이고 좀 약간 옛날스럽고 좀 더 이렇게 격을 갖추고 점잖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Auf wieder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 제 샤오엔이라고 써 있네요. 네. Auf Wiederschauen 써 있네요. 네. 요 말도 남부 독일에 가면 뮌헨 같은 도시에 가면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Auf Wiederschauen. 샤오엔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보다. 다시 보기를
기대하며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데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많이 씁니다. 남부 독일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데, 예, 작별 인사입니다. 이런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차오는 젊은이들끼리, 네, 조금 가볍게. 근데 꼭 젊은이들끼리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늙은 나이 든 사람한테도 예, 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좀 가볍습니다. 네. 이 위더 샤오엔에서 위더는 다시란 뜻이고요. 샤오엔은 보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는 젠이 있습니다. 젠. 네. 자, 작별 인사 또 더 좀 들어가서 비슷한 여기 비스가 계속 나왔어요. 비슷한 비스는 일단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입니다. 네. 전치사가 아니군요. 부사군요. 네. 네, 아무튼 뭐뭐까지라는 뜻이고요. 비슷한은 그러면 뭐 그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글라이히는 한 5분 10분 이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보자. 그때 조금 지나서 그때까지 잘 지내라. 뭐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한 5분 10분 뒤에 다시 이제 보게 될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비스발트는 곧 보자라는 뜻입니다. 발트는 곧 보자라는 뜻인데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다음에 언제 볼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보게 될 것 같을 때 뭐 그때 보자라는 뜻입니다. bis später 이것도 나중에라는 뜻인데 요 글라이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한 시간쯤 뒤, 뭐 대충만 말하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한 30분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bis später라고 말합니다. spät는 늦은, 그러니까 더 늦은, 조금 있다가 그런 뜻입니다. bis nachher 나중, 지금으로부터 나중에 이런 뜻인데 später하고 같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bis nachher, bis später 이렇습니다. alles Gute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alles Gute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아주 좋은 대화를 했으면 예, 뭐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alles Gute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씩만 읽어봅시다. bis gleich, bis bald, bis später, bis nachher, 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음악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좀 어감과 강세를 살려서 말하죠. alles Gute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 여기 뭐라고 써있나? 비스는 까지라는 뜻이고요. 네. 글라히는 곧바로 5분 10분 뒤를 말합니다. 네. 다는 그때라는 뜻도 있고 그렇다면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는 그때라는 뜻이겠죠. 네. 그때까지 그런 말이죠. 네. später 나중에 뭐 1시간 이상 2시간 뒤에 뭐 später, nachher, bis nachher 이렇게 말합니다. alles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네, 이 es라는 어미 부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일 때 어떤 다른 맥락에서 요 AS가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요 말들을 그냥 한번 외워주시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겠죠? 네, 그러면 또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죠. 뭐 아주 작은
뭔가를 받았을 때, 뭐 예컨대 심지어는 식당에서 웨이터가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보통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일반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필렌당크 이런 거 배웠죠. 단케슌, 필렌당크, 단케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거를 보면 단케 디어 너에게 감사한다. 너를 콕 찍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사의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누구한테 감사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단케 이넨도 같은 말인데 이것은 좀비법만 다릅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단케 이넨 이럴 수 있습니다. 단케 이넨 Herzlichen Dank Herzlichen Dank 진심 어린 감사는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어떻게 받으세요. 그런 말이 가로 열고 숨어 있는 것이겠죠. dir 너에게 라는 뜻이고요. 이는 당신께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대문자 이예요. 자, herzlich 여기 herzlichen Dank에서 herzlich는 진심으로라는 뜻인데 herz가 심장이고요. 심장. lich는 형용사와 어휘입니다. 그래서 herzlich 하면 진심으로. herzlich는 뭐겠냐? 그러니까 에는 어떻게 붙었겠냐? 이것은 이것도 형용사와 어휘입니다. 요 dank라는 감사라는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 어미입니다. 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사와 형용사 어미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Herzlichen Dank. 여기서의 Dank, 감사, 명사형입니다. Vielen Dank에서도 마찬가지로 Dank는 감사라는 명사형입니다. Herzlichen Dank, Vielen Dank 같은 구조입니다. 많은 감사를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Vielen Dank이고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Herzlichen Dank입니다. 자,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인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B라는 인간 혹은 그 외의 다수의 인간들이나 누구에게든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언어 표현, 의사 표현 무엇이든지 간에 말을 할 때 인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말을 시작하겠다. 당신과 대화를 시작하겠다. 말을 걸겠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의이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자동화돼서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말을 걸겠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별 인사도 대화를 끝맺는다는 신호입니다. Tschüss 이러면 자 이제 작별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구 사회의 인간관계의 보편적 미덕이라는 것이 있고요. 동양 사회의 인간관계의 보편적 미덕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동양 사회가 아니라 서구 사회에 대해서인데요. 그것의 비교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동양 사회의 보편적 미덕도 여기에 쓴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미덕은 친절입니다. 친절함. 독일어로는 Freundlichkeit라고 합니다. Freundlichkeit 한번 읽어보세요. Freundlichkeit.
친절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 그러면 동양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네. 겸손입니다. 겸양. 겸손하지 않은 인간을 참 싫어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쵸? 이해하시죠?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사문화는 베그리숭, 독일어로는 베그리숭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하는 법이 동양사회와 서구사회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동양사회에서는 인사를 생략해도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서구사회에서는 인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를 생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지온 지바이 인사하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죠? 네, 그냥 가장 일반적인 추스로 하겠습니다. 추스.